네, 계속해서 한반도 안보 관련 소식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언제 열리나 또 어디서 열리나 정말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싱가포르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뭐 판문점에서 열린다, 평양에서 열린다,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뭐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취소된다 뭐 이런 보도까지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DMZ에서 회담을 하게 된다면 아주 멋진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리면서 판문점이 또 급부상했고 예.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엊그제 방북했다가 귀국기에 오르면서 실무진이 한 차례 더 이제 평양에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평양이 유력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뭐 평양 유력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이렇게 확실하게 밝히면서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됐고요. 예. 결국 싱가포르로 정해지게 된 배경은 이 중립적 외교지대라는 그런 이미지와 경호라든지 의전 또 미디어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부분. 예. 그리고 북한으로서도 한 번에 갈 수 있고 예. 북한 대사관이 있고 그동안에 또 여러 차례 어떤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 예. 이런 점 등에서 진작부터 싱가포르로 정해져 있었고 미국 예.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북한이 미국 쪽에 보안 유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공개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 그 참매 1호라는 그 전용기 싱가포르까지 가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참매 1호가 한 10,000km 정도까지 비행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아직 예. 물론 그렇게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제일 멀리 간 것이 이제 다롄까지 간 그런 것일 텐데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거리가 한 5,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중간 급유 없이 한 번에 이제 갈 수가 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북한 측에서는 베트남이나 중국 쪽에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에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수교가 맺어지고 그런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좀 우공 같은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 또 교역량을 봤을 때 북한의 뭐 한 6번째, 뭐 5번째 교역국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당연히 이번 회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 그것은 뭐 친선 우호를 위해서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만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세기의 담판이라고 표현할 만큼 뭐 한반도 동북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인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거고 예. 그리고 여전히 지금 미국 간의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지만 또 여전히 타협해야 할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뭐 평양이나 또 혹은 워싱턴 같이 일방에게 좀 유리한 지역으로 가서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이런 것은 당연히 제3국 중립적인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회담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만약으로 평양이 된다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이 예상해서 평양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원래 쉽게 합의가 될 사항은 아니고요. 여전히 좀 핵심적인 문제들은 당일날 예. 미국 간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역시 제3의 장소인 싱가포르가 원래 처음에 이제 고려됐던 대로 예. 다시 선정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장관의 회동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족한 합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요. 그 영상 잠시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 순회 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자, 환하게 이렇게 웃는 모습까지 남자들이 사실 저렇게 환하게 웃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새로운 대안 예. 뭘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 미국 간의 가장 핵심은 최근에 좀 어려워진 것이 처음에 지난번에 이번 말고요. 지난번에 예. 폼페이오 CIA 국장일 때 방북을 했을 때 최소한 미국과 북한의 기본적인 핵 비핵화에 대한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가 됐습니다. 그때는 CVID였죠? 예, 그 CVID까지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어쨌든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가 됐는데 예. 가장 최근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다시 이제 CVID가 PBID로 맞습니다. 바뀌면서 영구적인, 예, 그렇죠. 비핵화의 폭과 강도가 훨씬 강화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시진핑 주석한테 가서 단계적, 동시적 그런 식으로 비핵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간에 어느 정도 약간의 균열 현상이 보였는데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방북을 해서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방금 그 화면에 나온 것처럼 환하게 웃고 예. 만족할 만한 회담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반대편에서 또 새로운 대안이 나왔다. 그럼 제 판단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생각하는 핵에 대한 비핵화의 원칙 폭 그 정도는 합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미국이 원하는 것은 폭뿐만 아니라 비핵화의 시기를 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시간 끌기식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이제 반면에 그럼 북한은 그렇게는 못하겠고 단계적 어떤 동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시기를 정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요즘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체제 안전 보장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어느 시기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면 이러이러한 체제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 아마 그런 식의 정도의 타협이 이뤄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뭐 화학 무기나 인공위성 발사까지도 이제 미국 입장에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조간신문을 보면은 핵 전문가들 수천 명에 이르는 핵 전문가를 어떻게 외국으로 옮기는 방안까지 뭐 거론을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PVID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그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조치 타협점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 미북 합의에는 예.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큰 틀에서. 예, 그래서 그 북한의 비핵화의 원칙, 그러니까 어떤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지고요. 예.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북한이 시기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진다. 예. 거기까지가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 이상의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아마 후속으로 넘어가면서 실무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신문을 보면 뭐 최상의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 정부나 뭐 미국 입장에서도 최상의 시나리오를 끌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북한도 원색적으로요 비난을 해오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 영상 잠시 보시죠. 그는 분명 정치인이 아니라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나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해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보통 도널드 트럼프 그러는데 도날드 트럼프 하니까 조금 웃기기도 한데 자, 북한의 이 달라진 태도 미북 정상회담에 북한 역시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기대감이 당연히 있죠. 북한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서 체제 안전 보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비핵화를 통해서 이번에 그 기회가 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3월 초에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미국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다만 이번 달 6일에 처음으로 북한의 공식 매체를 통해서 북한 정부의 입장으로 미국에 대한 일종의 비난이 이제 세 가지 분야에 있었는데요. 예. 그걸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은 삼가하고 있죠. 그것은 역으로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리들 로켓맨이라든지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좀 조롱거리로 삼은 부분이 있죠. 부분이 굉장히 예. 있죠.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부를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한국말로 김정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것도 많이 연습을 했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어떤 관계라든지 앞으로 지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는 예. 것이 맞다라고 보고 예. 지금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제 새벽 3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미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이들의 극적인 송환 장면 마치 뭐
영화 같은 이런 장면이 연출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We very much appreciate that he allowed them to go before the meeting. My proudest achievement will be, this is a part of it, but will be when we 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 자, 미국 언론들 관심도 대단했는데 대통령, 부통령, 부부, 핵심 측근들 앤드류스 공항에 다 모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전례가 없는 일이죠. 일단은 이렇게 미국인들이 석방돼서 왔을 때 대통령 부부가 그 비행기까지 올라가서 환영 맞이하고 이런 뭐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거의 한 편의 리얼리티 쇼를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출을 했고 본인이 또 주연 배우로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 또 펜스 부통령 부부, 또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이 뭐 전부 다 나왔고요. 보통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이랑 그렇게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취재 허가 이런 걸 거의 잘 내주지 않고 그러는데 어제는 신청한 취재 기자들 거의 다 그냥 허가를 내줬습니다. 미국 기자들만 한 200명 정도가 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몰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아주 자신의 어떤 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맞습니다. 그런 의도를 전 세계에 그대로 중계를 했습니다. 예, 김상덕 씨, 김학송 씨, 김동철 씨 미국으로 귀환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근데 마쿠에서 열심히 노력한 분이 또 한국계 미국인 CIA 앤드류 김,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CIA 출신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한국 이름이 이제 김성현이라고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서울에서 서울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미국으로 갔고 그 뒤에 이제 CIA에 들어가서 CIA 한국 지부장을 지냈고 아시아 센터 책임자를 또 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 예. 퇴임을 했는데 CIA에서 코리아 임무센터를 지난해 5월에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센터장을 지금 맡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퇴직했다가 다시 이제 센터장을 맡았고 별명이 뭐 CIA에서 오래 근무해서 그런지 저승사자다 이렇게 예. 알려져 있고 이번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에 앞서서 미리 이 북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작업을 총지휘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김 포함해서 뭐 CIA 국장 출신 폼페이오, 북한의 정찰 총국장 출신 김영철, 우리의 뭐 서훈 국정원장, 어떻게 보면 정보의 총책임자들이 막전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북한 핵 문제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외교 라인들이 움직이는 것이 맞죠. 예. 워낙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비밀 사항도 많고 그리고 물밑 접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정보 라인에서 시작이 됐죠. 우리도 당연히 서훈 국정원장이 김영철 지금 뭐 통전부장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통이고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고 또 폼페이오 CIA 국장이 같이 움직였죠. 근데 미국은 사실은 폼페이오가 움직인 것이 국무부 라인이 제대로 그때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그 요소도 있습니다. 그 자동적으로 또 폼페이오가 국무부 장관이 됐으니까 하고 있던 일들을 같이 갖고 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게 뭐 정보 라인이 당연히 중요한 것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제 비핵화의 어떤 원칙이 합의된다면 그 다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이행할 것인가 하는데 그것은 사실 정보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북한이 굉장히 많은 비핵 관련된 핵 관련된 시설과 물질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공개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정보 라인에서 정확히 밝혀지고 그래야 이제 앞으로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라인이 전면에 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정보 라인도 뭐 앞장서야 되겠지만 또 외교적인 이런 부분도 뒤에서 잘 서포트를 해줘야지 성공적인 회담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자, 일본의 한 언론이요. 조금은 이게 진짜 사실일까 하는 보도를 냈습니다. 미국이요, 북한의 핵기술자 수천 명을 해외에 이주시키라 이런 요구를 했다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말 CBID 표현 그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하려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나머지 무슨 핵 물질이라든지 핵 시설 같은 것들은 폐쇄가 가능하지만 예.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런 이미 지식들과 그런 노하우들은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남아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전의 비핵화 과정에서도 이제 다른 사례들도 보면 최종적인 비핵화의 핵심은 결국 핵 관련 과학자들을 예. 뭐 해외로 이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그들을 따로 관리를 해서 예. 그런 핵 폭탄과 핵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방안이죠. 더불어 이제 자료, 데이터도 완전히 폐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뭐 일련의 보도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반도에서 비핵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6월 12일 회담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박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